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오늘 아침 양치를 하셨나요? 거울 속 본인의 잇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예전보다 빨갛게 부어 보이거나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면 잠깐 그 생각은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70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성실하게 양치를 하셨어요. 하루 3번, 빠트리는 날 없이 말이죠. 그런데도 자꾸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프셨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아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할머니처럼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잇몸 관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연 치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만 잘 닦으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생각 모두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실 60대 이후부터는 잇몸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숨겨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침이 줄어들고 잇몸 조직이 약해지고 복용하시는 약들이 잇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잇몸병은 조용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아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내려앉은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첫째,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둘째, 거울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잇몸 건강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알아도 언제 치과에 가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셋째, 틀니를 끼시든 임플란트를 하셨든 자연 치아가 남아있든 상관없이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잇몸 관리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잇몸 관리 방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걸 배우고 나시면 순자 할머니처럼 석 달 후 완전히 달라진 본인의 잇몸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선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자 할머니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관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하루 3번 빠뜨리는 날 없이 양치하고 치실도 쓰고 가글도 했는데. 그런데 왜 나이 들어서는 더 열심히 해도 잇몸이 나빠지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전과 똑같이 아니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게을러졌나 하며 본인을 탓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에서 50대 이후부터 일어나는 변화들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하루에 침이 1리터에서 1리터 반 정도 나와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게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비유해 드리면 침은 입안의 청소부 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청소부가 열심히 일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줬는데 나이가 들면서 청소부의 힘이 약해진 거죠. 그런데 침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복용하고 계신 약들 때문이에요. 고혈압 약, 당뇨 약, 우울증 약, 심지어 감기약까지도 침 분비를 줄일 수 있어요. 한국 분들의 특성상 60대가 넘으면 평균적으로 서너 가지 약은 드시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잇몸 조직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잇몸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마치 오래된 정원의 호수처럼 물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잇몸에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었는데 지금은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더군다나 잇몸과 치아 사이의 결합도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잇몸과 치아가 꽉 붙어 있어서 세균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틈이 생겨요. 이걸 아파트 문틈으로 비유하면 새 아파트는 문틈이 거의 없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문틈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잖아요. 우리 잇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변화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입안에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의 방어군이 빠르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방어군의 힘이 약해져요. 특히 입안은 하루 종일 음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 세균이 정말 많아요. 건강한 사람의 입안에도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많아지고, 세균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잇몸 조직이 더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다음 것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순자 할머니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하셨던 이유 말이에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예전 방식으로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화들을 알고 나면 대처하는 방법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도 이걸 이해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내 잇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잇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순자 할머니도 본인 잇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야 올바른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울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잇몸 건강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이제 거울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처음 이 체크를 해 보셨을 때 정말 놀라셨어요. 어머나, 내가 이런 걸 미처 몰랐네 하시면서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 잇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매일 보는데도 정작 무엇을 봐야 하는지 모르시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검사법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쉽게 만든 거예요. 총 7가지 항목을 체크해 볼 건데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언제 치과에 가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차근차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째, 잇몸 색깔과 질감을 확인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색이에요. 마치 아기 손바닥처럼 부드러운 분홍색 말이에요. 만약 빨갛거나 보라색으로 보인다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치아와 만나는 경계 부분이 빨갛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잇몸을 살살 눌러보세요. 건강한 잇몸은 탄탄하고 적당한 탄력이 있어요. 하지만 염증이 있으면 물컹물컹해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을 정도로 말이에요. 둘째, 출혈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손가락으로 잇몸을 아주 살살 문질러 보세요. 정말 아기를 만지듯이 부드럽게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살살 만졌는데도 피가 난다면 꽤 진행된 상태예요. 건강한 잇몸은 이 정도 자극에는 피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양치할 때 나는 피의 양도 살펴보세요. 침에 살짝 섞여 나오는 정도인지 아니면 계속 흘러나오는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피가 나니까 양치를 약하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피가 나는 건 염증 때문이니까 오히려 더 깨끗하게 닦아서 염증을 줄여야 해요. 셋째, 잇몸의 붓기 상태를 살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저녁에 잇몸을 비교해 보세요. 염증이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어요.
특히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건강한 잇몸은 치아에 딱 붙어 있어서 경계가 뚜렷한데 염증이 있으면 잇몸이 부어서 치아를 덮는 것처럼 보여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살 누르고 떼어 보세요. 누른 자국이 하얗게 남았다가 천천히 돌아온다면 부종이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입 냄새를 확인해 보세요.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손등에 침을 발라서 말렸다가 냄새를 맡아보세요. 아니면 치실을 사용한 후에 치실 냄새를 맡아 보시고요. 건강한 입안은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특유의 비린내나 썩은 냄새가 나요. 이건 염증으로 인해 생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냄새예요. 본인은 계속 맡고 있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다섯째, 치아의 흔들림 정도를 체크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좀 더 심각한 단계의 확인이에요. 치아를 손가락으로 살살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정말 살살 치아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말이에요. 건강한 치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거든요. 하지만 잇몸병이 진행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손상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만약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이건 꽤 심각한 상태예요. 즉시 치과에 가셔야 해요. 여섯째, 잇몸 라인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예전 사진이 있다면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나요? 건강한 잇몸은 치아 뿌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어요. 하지만 잇몸병이 진행되면 잇몸이 점점 내려앉으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병적인 상태예요. 특히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 그 부분이 시리기 시작해요. 찬물을 마실 때나 칫솔질할 때 시큰시큰하는 느낌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일곱째, 음식물이 끼는 패턴을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는 끼지 않던 곳에 음식이 자꾸 끼나요?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에 말이에요. 이것도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원래는 잇몸이 치아 사이를 꽉 채우고 있었는데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틈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질긴 고기나 나물 같은 것만 끼다가 점점 밥알 같은 작은 것들도 끼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를 느끼신다면 잇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자, 이제 이 7가지를 종합해서 본인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첫째와 둘째에만 해당한다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죠. 이때는 올바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셋째, 넷째까지 해당한다면 중간 단계예요. 염증이 좀 더 진행된 상태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악화를 막을 수 있고요. 다섯째부터는 상당히 진행된 단계예요. 이미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즉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여섯째, 일곱째까지 해당한다면 많이 진행된 상태지만 여기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더 이상의 악화는 막을 수 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 체크했을 때 5번째 단계까지 해당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지만 그래도 정확히 아니까 대처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체크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보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3번째 단계 이상에 해당한다면 집에서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단계에 있든 적절한 관리법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본인의 잇몸 상태를 파악하셨나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분이 똑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안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틀니를 끼고 계신 분, 임플란트를 하신 분, 아직 자연 치아가 많이 남아있는 분, 각각 관리 방법이 달라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상황별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관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틀니를 끼면 잇몸 관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틀니를 끼고 계시는 분들이 잇몸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해요. 틀니를 빼고 난 후의 잇몸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하루 종일 틀니에 눌려있던 잇몸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마치 꽉 끼는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난 발처럼 말이에요. 틀니를 뺀 후에는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이나 거즈로 잇몸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니에 눌려서 이미 민감해진 상태니까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해요. 틀니 자체 관리도 중요해요. 틀니에 세균이 끼면 그게 잇몸에 직접 닿으니까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밤에는 꼭 빼서 보관하세요. 두 번째,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의 관리법입니다. 임플란트도 많은 분들이 한 번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하거든요.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닦으세요. 여기에 세균이 쌓이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일반 칫솔로는 한계가 있어서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세요.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사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를 꼼꼼히 닦아야 해요. 처음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요. 물 분사기도 도움이 되어요. 압력으로 세균을 씻어내는 거라서 임플란트 주변 청소에 효과적이에요. 다만 너무 강한 압력은 잇몸을 다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세 번째, 자연 치아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의 관리법입니다. 자연 치아가 있다고 해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관리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침이 줄어들고 잇몸이 약해졌으니까 더 꼼꼼하고 부드럽게 관리해야 해요. 칫솔질할 때는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경계에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세요. 한 곳당 최소 10번은 문지르고요. 속도는 천천히, 압력은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치실 사용도 필수예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져서 음식이 더 많이 끼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꼭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가글은 맨 마지막에 사용하세요. 칫솔질과 치실 사용으로 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후에 가글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 모두에서 공통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잇몸 마사지예요. 많은 분들이 잇몸 마사지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놀라워요. 잇몸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잇몸 조직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져요. 그럼 정확한 잇몸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 다음 검지손가락을 잇몸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한 곳당 10번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맨 안쪽 어금니 잇몸부터 시작해서 앞니까지 빠진 곳 없이 잇몸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하세요. 위쪽 잇몸을 다 하시고 나서 아래쪽 잇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압력은 정말 부드럽게 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잇몸이 다칠 수 있어요.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살살 해야 해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소금이나 죽염을 묻혀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어서 위험해요. 깨끗한 손가락으로만 하세요. 마사지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더 좋고 시간이 없으시면 저녁에라도 꼭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하시면 금세 익숙해지고 잇몸이 한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손목에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전동 칫솔을 사용해 보세요.
손목에 힘이 없거나 세밀한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전동 칫솔이 정말 도움이 돼요. 진동으로 자동으로 세균을 제거해 주니까 힘을 덜 써도 되거든요. 물 분사기도 좋은 선택이에요. 앉은 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다만 물 분사기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니 칫솔질과 함께 사용하세요. 잇몸 마사지도 칫솔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틀니, 임플란트, 자연치아. 어떤 상황이든 적절한 관리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건 석 달 후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걸 다 해야 하나 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아시게 됐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신 건 양치할 때 피가 안 난다는 거였어요. 첫 주에는 여전히 피가 났는데 2주째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한 달 후부터는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잇몸 색깔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빨갛고 부어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거울 보실 때마다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건 음식을 드실 때 편해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잇몸이 아파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셨는데 이제는 좀 질긴 음식도 드실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할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겠구나. 사실 할머니가 특별히 더 열심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것뿐이에요. 본인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시고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신 후에 맞는 방법으로 관리하신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7가지 체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관리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해도 괜찮아요. 익숙해지시면 매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분이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해요. 할머니도 따님이 전동 칫솔을 사다 주셔서 관리가 한결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잇몸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관리만 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 체크를 해보시고 중간 단계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혼자 관리하기보다는 치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치료로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치과 가는 걸 무서워하셨어요. 나이가 이런데 뭘 더 할 수 있겠어 하시면서요. 하지만 막상 가보시니 생각보다 간단한 치료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건강한 잇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처럼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본인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잇몸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